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 내내 새벽 4시, 3시 반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막판에 살짝 덜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했던 노블록스나 이런 종목들은 뭐 바닥에서는 조금 돌렸는데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고 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IT라도 서로 차별화가 되고 반대로 AMD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는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금리 상승 초입 단계가 시장에서 제일 부정적이다. 초입 단계가 제일 부정적이죠. 어떤 그 정책의 큰 변화나 큰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때 그 초입 단계가 항상 제일 불안합니다. 그때가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뭐 한 1분기, 2분기 지나서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금리 상승 초입 단계에서는 확실히 주가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S&P하고 또 다우는 플러스로 돌아서서 그나마 다행인데 에너지주하고 소비주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메타버스 이런 애들은 좀 조정을 받아서 오늘이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가 좀 중요한데 어제 미리 한방 이틀간 크게 맞지 않았으면 금요일 맞고 어제 맞고 제가 봐서는 오늘 정도 맞으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장 후반에는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씩 또 알아봅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봅시다. 파월의 연임은 축복이 아니라 폭탄으로 돌아왔다.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건 백악관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백악관 코멘트가 제일 먼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고용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어떤 고통거리이고 이게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어떤 그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중적이에요. 결국은 국민들이 이 뭐냐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네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고 국민의 고통이 따라져야 하는데 따르면 더 고통이 심해지죠. 그러면 또 이제 정부를 보고 뭐라 하는 거죠. 금리 마음대로 올리고 올렸다. 이래서 과연 정책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좌우간 바이든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이션 잡아라. 다음에 사람들의 그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라.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브레이드는 이제 그 부총재를 총재를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완전히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그 비둘기파는 뭐 물가를 잡기가 좀 힘든 면이 있죠. 우리 파웰은 전형적인 매파였습니다.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좀 다시 완화 정책을 썼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전형적인 매파이십니다. 그래서 물가 잡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분의 양력을 봤더니 프레스턴 대학에서 뭐 공부를 하시고 법학을 공부하셨는데 네, 미국 재무부의 부차관까지 하셨더라고요. 경제통이죠. 박사학위만 없을 뿐이지 재무부에서 미국 관료의 잔뼈가 굵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어떤 전문성과 이런 것들 충분히 있는 분이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바이든은 분명히 파웰에게 연임을 시키면서 두 가지 명령을 준 거죠. 인플레이션 잡아라. 그다음에 고용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바이든의 첫 번째 수락연설에서도 수락연설이 아니라 자기 인터뷰에서도 물가를 잡겠다 이 이야기 분명히 한 거죠.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제 이제 미국 금리가 아주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IT에 아주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죠.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10년짜리가 뭐 0.1.97, 1.62에서 1.68까지 600p나 올랐으니까 크게 오른 거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마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테슬라 꺾인 이유는 뭐 하나입니다. 트럭 발행을, 트럭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 이 이야기로 타격을 먹은 거죠. 늘 금융정책의 큰 줄기가 바뀌는 초입 단계에서 항상 부정적인 요인이 강하게 과대하게 작용하면서 주가에 상처를 남기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속도가 줄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보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금융정책이 바뀔 때 주가에 부정적 요인이 작용한 후에 정상 복귀하면서 주가가 반등한 케이스가 이번에도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과 내년 초에가 저희들은 굉장히 시장을 좋게 봤는데 저는 내년 5월 초까지 아주 빅 사이클 아니면 스몰 사이클은 충분히 올 것이라고 봤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메타버스, 다음에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주가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중요한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1월 마켓 제조 PMI 지수 AB치가 59.1, 비지업 지수도 57.0, 전월 비해서는 하락을 했는 거죠. 네, 기대치보다는 잘 나왔지만 전월 비해서는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 이런 쪽에서도 뭐 과거처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이제 안 나타나고 옆으로 횡보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을 5천만 배럴을 방출했죠. 그래 한국을 포함한 5국도 전략 비축률을 좀 방출해라. 그래 5개국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략 비축률만큼 방출할 정도라는 게 역으로 작용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역설적이네요. IMF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를 쓰면 안 된다. 뭐 이 작은 나라에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줌 등 과거의 이제 언택 시절에 주가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최저 52주 신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시젠 뭐 이런 애들랑 마찬가지죠. 네. 아니 현실은 위코난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오스트레일리아는 20일간 다시 이제 문을 닫고 셧다운 시키는 역작용도 있는데 또 그런 또 비대면주는 또 올라가지도 않고 역시 시장은 미래를 가치를 반영해서 결국은 오픈으로 가겠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뉴스가 안티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누나 ETF를 반대로 만든 ETF가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블룸버그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출시 2주 만에 10%가 급등했답니다. 제가 뒤에서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미국 국채 수익률 한번 봅시다. 2022년에는 3번, 2023년에 6번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시장이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10년짜리를 보면 1.68%, 네, 전일이 1.62, 2년짜리가 0.5를 넘어섰죠. 네, 2년짜리가 전일 0.59였는데 중요한 건 3년짜리도 이제 2%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30년짜리가 전일 1.97이었는데 2.04까지 뭐 거의 6bp, 7bp 정도 올라 버렸네요. 단기도 오르고 장기도 오르는 그런 모습. 단기는 이제 금융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죠. 통화정책에. 장기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인플레이션도 상승이고 단기 금리도 오를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 금리가 오르는 아주 악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3번, 23년에는 6번. 이런 상황들이 미국 경제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안티 캐시우드 ETF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발행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10월에 ETF가 나온 것 같은데 Total Capital Short Innovation. 네, Short Innovation. Short은 매도죠. Long은 매수. Innovation. 그러니까 ARK, ARK ETF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주로 숏치는 종목으로 해서 만든 ETF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어제도 2.32% 올라가지고 네, 20일간에 21%, 20% 가까이, 10% 가까이 올랐다 그러니까 출범 이후에 굉장히 아주 뭐 재밌는 ETF죠. 우리 캐시우드 누나 ETF를 들어가 있는 종목 숏을 치는 그런 전략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 금융 역사상 숏을 쳐서 큰 돈을 번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리만 브라더스나 이런 때는 숏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특이한 케이스죠. 99%는 ETF를 사서 떼부자가 됐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숏을 쳐서 떼부자가 됐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나무 누나가 운영하는 ARK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테슬라가 항상 제일 많이 들어갔죠. 테슬라. 스퀘어는 미국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텔레다 우리 비대면 의료, 블로커는 우리 이제 OTT를 전부 모아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 광고를 붙인 회사죠. 진로 그룹은 우리 직방과 같은 회사죠. 그렇죠? 줌 비디오는 잘 아시죠? 소프트 테크놀로지는 우리 카페24처럼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전자상거래를 만드는 회사죠. 쇼피는 잘 아시죠? 음악 듣는 회사. 네. 바이도 잘 아시죠? 네.
이그젝트 사이언스는 뭐 어떤 바이오 쪽에서 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전부 공매도를 쳐서 모아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ETF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공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ETF는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목들은 뭐 빨리빨리 넘어가죠. 너무 이쪽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니까 이 아침 브리핑이 너무 길어지고 또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쩜 마이너스 4.03% 하락했습니다. 11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방금 앞에서 이야기해드렸죠. 네, 전기차 트럭이 모델 Y에 애들이 집중하면서 SUV에 집중하면서 네, 트럭 생산을 좀 늦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면 사이버 트럭이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20만 대가 벌써 뭐 예약은 들어왔다는데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 이제 GM은 올 1월에 이제 트럭이 나오죠. 이제 테슬라는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연기된다면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리비아는 네, 3일 두들겨 맞았죠. 네, 산처럼 그리다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시드도 마찬가지죠. 루시드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2.66% 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로블록스는 4.68% 하락을 했죠. 네, 114.59. 지금 이틀째 두들겨 맞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우리 자이언트 스텝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로블록스가 좀 스톱해서 멈춰야 우리 메타버스가 좀 진정을 받을 건데 그럼 뭐 우리가 미리 어제도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오전에 두들겨 맞고 오후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GM은 1.58% 하락해서 64.05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어제 애플은 올랐습니다. 애플은 161.44달러, 네, 0.16% 올랐습니다. 150달러를 넘은 바닥을 기준으로 여기를 뚫으면 2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간다. 애플은 매수각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0.33% 거의 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이제 대형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빠졌는데요. 대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램 리서치, 뭐 이런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튼튼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0.62% 하락해서 317.58. 엔비디아 500달러까지는 무조건 가자. 이게 우리 카페의 슬로건이었는데요. 우리 카페 친구들 뭐 150달러, 160달러부터 샀으니까요. 네. 우리 친구들은 500달러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견디셔. AMD도 150달러인데요. 마이너스 1.65. AMD 목표 가격은 300달러. 지금이라 지속적으로 사야 합니다. 네, 대만의 TSMC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72% 하락해서 121.36달러. 네, TSMC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빠졌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5% 상승하며 85.41달러 강건히 지키고 있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굉장히 이제 똑같은 움직임인데 어제 상승하는 이유를 보니까 일본의 미주오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네, 거기하고 네, 굉장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인텔 뭐 이런 종목들을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해볼만 하다. 그나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하락을 했던 비트코인도 오늘은 상승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57,678달러, 55,000달러를 바닥으로 보는 것 같은데 많이 하락한 모습이 있어서 이제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환율 한번 볼까요? 네, 119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1190원까지 올랐는데 곧 있으면 이러다 1200원 한번 찍겠습니다. 네, 계속 1180원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과정이 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들의 돈들이 약한 것은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목요일날 금통위를 하는데 또 금통위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게 확실하면은 다시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워낙 달러 강세가 나머지 이머징 통화에 좀 약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1200원대까지 올라오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좀 버티고 있는데요.
외국인까지도 빠지면은 혹시 또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WTI는 제가 앞쪽 이야기했죠. 5천만 배를 방출하고 5개 국가가 동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역으로 작용해서 유가에 문제가 있구나.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역으로 작용해서 79.6달러 거의 80달러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장은 굉장히 섬세하고 센시티브합니다. 잘 다뤄야 합니다. 어제 금은 1806.30달러 1트로이 온스당. 네. 큰 문제 없이 약간 또 하락해서 움직이는데 또 금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또 반영이 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지금 많이 해서 많이 최근에 사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파월의 임무는 분명히 바이든이 먼저 물가를 잡아라 했죠. 미국 물가가 YOY 6.2%까지 올라왔죠. 이 물가가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물가가 대단한 것 같아 보니까 물건도 늦게 들어오고 뭘 사도 지금 물건이 없고 그다음에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몸에 와 닿으면 불만이야. 하늘을 찌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금리를 올려서 잡으면 고통은 또 서민들이 당합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면에 있어서 파월과 같은 노련한 사람이 또 자네 옐렌 같은 노련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계에 있다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파월의 임무는 확실히 물가를 잡아라. 물가를 잡는 것은 일단 금리를 올려야죠. 테이퍼링 하면서 돈을 쪼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지속적으로 3번 정도 올릴 것이다. 그게 미리 선반영되는 게 연말하고 내년 초죠.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가 먼저 상승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에 약한 업종들, 제약바이오, 성장주 이런 쪽을 좀 녹일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좀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메타버스나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성장성 있는 쪽에서 투자는 좀 지금부터는 아니다. 기다리셔야 된다. 기존에 투자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잘 방어하면서 장기 투자로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치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부터 먼저 봅시다. 두 번째는 만약 향후 경기 및 반도체 업황이 리만 사태와 같은 크라이시스로 가지 않고 하이닉스가 내년 실적이 당사 전망치 수준이라면 동사 연간 최저 PBR 비수들이 0.9배에서 1.9배, 1.1배이므로 동사 최저점 주가는 전저점인 91,500원이었다. 이미 이제 91,500원을 하이닉스가 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바닥은 찍었을 것이다. 0.9배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었다. 그런데 왜 반도체 회사를 PBR로 보느냐, 포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이익이 일정치 않는 그런 업종이죠.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기들이 들어가는 것을 PBR로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PBR로 많이 보는데 일단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쓰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91,500원이 바닥이었다. 이것은 이미 찍고 올라온 거죠. 동사 주가가 SK 하이닉 주가가 바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렇죠. V자 반등으로 가진 것은 좀 높지 않고 당분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전망이나 이제부터는 주가 반락 시 저점 매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옆으로 기거나 또는 한 번 더 하락한 후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자리가 오면은 강력하게 매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사람의 이제 애널리스트의 생각이었죠. 즉 바닥을 탈출한 주가는 W자를 이룬 후 추가 조정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추가 상승할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어제 이제 3%에 나온 송명섭 애널리스트의 생각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의 그 3% TV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역사적으로도 PBR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간 후에 기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갔다는 거고 여기서도 더블자를 이룬 후에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현재도 더블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와 게임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요. 오늘 만약 크게 꺾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니더 그룹에서 당분간 밀려났다고 봐야 됩니다. 조정의 강도와 깊이가 중요한데요. 올 7월에 뭐 이게 자이언트 스텝 이제 10만 원을 찍고 3개월을 기간을 기었습니다. 3개월, 10월 초반까지 한 2개월 반 정도 기었나요? 2.5개월을 기고 가격 조정은 마이너스 35%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6만 3천 원에서 15만 원, 그 6, 3, 18, 6, 22 두 배가 넘게 났는데 이 과정을 따를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꺾여 내려온다면 한 2개월, 내년 한 1분기 중반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로 보이고 그 이후에 5월, 6월까지 한번 시세를 확 내는 그러한 장세. 그러면 여기서 나는 팔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단타적이라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일단은 시현금을 마련해야 되고 나는 장타적으로 본다. 그러면 견디야죠. 견뎌서 다음에 오는 또 참고 넘어가면 다음에 오는 메타버스가 우상향하는 고래이고 시대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렇다면 견뎌야죠. 그래서 이게 잔파도 뭐 한 2개월, 3개월 조정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셔야 돼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메타버스와 NFT와 게임주를 봤습니다. 어제 보니까 확실히 2차 전지주도 하락을 하더라고요. 에코프레임과 NAF는 양극재는 하락으로 사이클로 이미 들어가서 조정 정도를 보는 거죠. 살짝 조정. 가격은 한 20%,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전액 부분도 이제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급하게 올랐는데, 전액도 살짝 조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동박업체들도 조정이 들어갔고, 이제 음극재인 대주전자재료만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네. 뭐, 대주전자 버티면 음극재는 2차 전지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은 음극재는 매력이 있습니다. 속도 문제, 충전 속도, 전고체 문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첨가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음극재들은 견딜만 하다. 그래서 저는 뭐 15만 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견뎌라. 또 언제 또 턴에서 2차 전지 산업의 턴에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더니 빵빵 터지더라. 숫자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이럴 때는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2차 전지가 달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줄일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확실히 깎인 건 아니다. 다만 가격 조정 일부와 기가 조정 일부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업종과 섹터가 이렇게 부정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투자해볼 만한 섹터도 눈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5G 섹터인데, 모 증권 애널리스트, K 애널리스트께서 아주 이분의 대가신데, 이분이 쓴 자료를 제가 어제 읽어보고 굉장히 동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겠습니다. 5G가 바닥 탈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일본, 유럽도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2021년 2분기에서 3분기 일부 5G 장비 업체들 실적 개선 원인은 미국 버라이즌 양 수출 호조 때문이었다. 물량이 크지는 않았지만 적지도 않아서 도움이 됐다. 크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2021년 4분기와 더불어 2022년에는 미국 수혜가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래도 연말을 투자해보면 종목이나 섹터 기업으로는데 2022년에는 글로벌 통신사들이 5G SA 서비스를 개시하고 28GHz를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렇죠? 네. 진짜 5G가 시장에 등장하면 5G가 IoT, 자율차,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는 투자들의 인식이 이제 재차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추천하는 게 RFHIC, 솔리드, 이노와이러스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며칠간 5G 관련된 리뷰를 했죠. 리뷰라는 것은 기존에 썼던,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썼던 게 이제 5G를 썼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책임감에서 썼는데, 그걸 다 쓰고 난 후에 이분의 리포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리포트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추론을 해서 쓴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바닥은 확실하다.
그리고 2년 동안 쩔어 있었다. 내년에 만약 이 애널리스트가 말한 대로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바닥에서 충분히 올라올 만한 섹터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섹터가 한번 돌만하다. 그래서 한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사서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제 결론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사시면은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새벽에 일어나서 고민했던 건 과연 여러분들에게 금융주를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 생각인데 결론은 뭐 살만하다. 금융주도 너무 빠져있고 쩔어있고 한 2년, 3년째 쩔어있는데 금융주가 이 금리 상승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해봅니다. KB금융주죠. 현대해상, 카카오페이 등인데 KB금융과 현대해상, 카카오페이 이 중에서 하나 사면 되는데 이 셋을 뭐 다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NFT 등에서 단기 이익을 뭐 지금 좀 수익이 좀 남아있죠. 혹시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팔아서 네, KB 금융주지 정도 현대해상 뭐 보험주가 더 탄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사시고 5G로 살짝 담아놓은 그런 포트폴리오 연말까지는 이 정도이고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메타버스 게임 엔터에서 물려있는 것들 참으셔야 합니다. 참을만 합니다. 이 정도의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신 분들은 템버거 드실 전혀 뭐 자격이 없으신 걸 견디셔야 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야기했죠. LNF 10년치 그래프를 붙여놓고 그 그래프 속에 숨어있는 많은 인내와 흔들림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폭락이 나타나면 이제는 존버의 영역으로 보인다. 장기 투자로 당연히 가셔야죠. 다시 어느 정도 정비 기간이 지난 후 니드로 돌아올 거로 보여 쫄지 말고 견뎌라. 그렇죠? 한 20, 30% 터질 확률이 있더라도 그 정도면 또 다음에 2배씩 올라가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배 힘 꽉 쥐고 껌 씹으면서 커피 드시면서 식사 잘 하시면서 그렇게 견디셔야죠. 전혀 쫄 일이 없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네, 새벽에 막 말 빠르게 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새벽 방송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아파트라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멋지고 즐거운 수요일은 빨간 장비를 좋은 수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